나이가 들어도 남자는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아내와 사별 후 외로움 때문일까요? 그녀의 외모에 정신이 나갔을까요? 아니면 밤마다 저를 뜨겁게 해준 그녀에 미쳤던 걸까요? 뭐가 되었든 저는 한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 죽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63세 강찬석입니다. 방문 판매를 하는 그녀, 55세 함주와 그녀를 지인의 소개로 만났을 때는 정말 저의 인생의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쾌활한 성격, 그리고 저희 건강에 세심하게 챙겨주는 배려. 특히 밤에는 그녀는 젊은 시절을 떠오르게 할 만큼 저를 뜨겁게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매일 저녁이면 저에게 건강 주스를 챙겨주었습니다. 그 주스만 마시면 건설 현장 일로 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저희 몸을 다시 뜨거워졌고 다시 그녀의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3달 만에 10kg이나 살이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로로 저는 건설 현장에서 쓰러졌고 3일 만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피검사 결과를 의사에게 전해들은 순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퇴근 후 매일 저에게 권하던 그 건강 주스, 그 속에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건강주에 숨겨진 비밀과 충격적인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30년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5년 전 아내를 잃고 나서 혼자 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매일매일이 너무 외롭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빈 침대를 보게 되죠. 아내가 누워있던 자리는 차갑고 베개에서 나던 그녀의 향기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40년을 함께 살던 아내가 없으니까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먹는 밥, 저녁에 혼자 보는 텔레비전,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하루의 이야기들. 밥을 해먹기도 귀찮아서 대충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밥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배고픔을 달래는 것 정도로만 식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냉장고 안에는 김치통 하나, 계란 한 판, 그리고 몇 개의 라면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는 집은 정말 쓸쓸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의 목소리로 고생했어요. 씻고 와요 하던 그 따뜻한 인사 대신 적막한 침묵만이 저를 맞아주었죠.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어도 혼자 보는 드라마나 뉴스는 재미가 없었어요. 중간중간 웃긴 장면이 나와도 혼자 웃는 게 허무하게 느껴졌거든요.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잠자리에 들 때면 옆자리의 빈 공간이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아내와 함께 누워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하던 그 시간들이 그리웠죠. 때로는 잠결에 아내를 부르기도 했어요. 여보, 물 좀 떠다 줘 하고 말을 하다가 혼자라는 걸 깨닫고 더욱 허탈해지곤 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건설 현장 동료 대산 씨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찬석 씨,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겠어요? 대산 씨는 저보다 5살 정도 어린 분인데 부부가 함께 살고 있어서 제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 줬어요. 대산 씨가 말하길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고립되면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누군가와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다가 대산 씨가 제안을 했어요.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분도 혼자 사시는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내를 잃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여자분을 만난다는 게 죄스럽기도 했고요.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도 아내의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고 아내가 쓰던 물건들도 그대로 둔 상황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게 배신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대산 씨가 계속 권하더라고요. 그냥 친구로만 만나보라고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 게 좋잖아요. 무조건 연애를 하라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대산 씨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친구로만 만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고민을 며칠 하다가 결국 만나보기로 했어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울증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기도 했어요. 가끔은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도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일할 때 동료들과 필요한 대화만 하고 집에 오면 완전히 혼자.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여인이 바로 함주아 씨예요. 50대 중반인데도 정말 활기차고 쾌활한 분이더라고요. 처음 만난 곳은 시내의 작은 카페였는데 주아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화장을 한 모습이 정말 깔끔해 보였어요. 방문 판매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같은 걸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도 좋고 말씀도 정말 밝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씀을 정말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찬석 씨, 정말 젊어 보이세요. 63세라고 하는데 50대로 보여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줬어요. 주아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었어요.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 혼자 사는 외로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힘든 점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이렇게 시원한 일인 줄 몰랐어요. 주아 씨도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 잃고 나서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찬석 씨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주아 씨와 만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는데 주아 씨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찬석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집에서 저녁을 해드릴게요. 이런 비 오는 날 혼자 계시면 더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준다는 게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주아 씨 집에 가게 됐어요. 비를 맞고 가는 길이었는데도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주아 씨가 사는 곳은 저보다 좀 더 큰 아파트였어요. 30평 정도 되는 깔끔한 아파트였는데 여자분 집답게 예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거실에는 예쁜 소파와 화분들이 있었고 벽에는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집 전체에서 은은한 향이 나는데 라벤더 향 같은 게 나더라고요. 주아 씨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저녁 식탁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그리고 갓 지은 따뜻한 밥.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밥상이었어요. 아내가 차려주던 밥상이 생각났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혼자 살면서도 매일 정성스럽게 해먹거든요. 찬석 씨도 이제 혼자 계시니까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주아 씨의 따뜻한 말이 제 마음을 더욱 움직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맛있는 집밥을 먹으면서 행복함을 느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주아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주아 씨도 저처럼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살면서 느끼는 그 공허함을 저와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정말 무서울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창문 밖에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그리워져요. 주아 씨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진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아내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때로는 아내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롭다는 이야기까지도 털어놓았어요. 주아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다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밖을 보니까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가로등, 불빛만 비에 젖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집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밤 주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찬석 씨, 저와 함께 있으면서 어떤 기분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좋다고, 주아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맛을 느끼고 있다고요. 5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주아 씨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찬석 씨를 만나고 나서 매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혹시 이상한 건 아닐까요? 주아 씨의 말에 제 마음도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 관계가 됐어요. 늦은 만남이었지만 제게는 정말 소중한 인연이었어요. 처음에는 죄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주아 씨가 돌아가신 분도 찬석 씨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연인이 된 후 우리의 만남은 더욱 특별해졌어요. 주아 씨는 제가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면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해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고, 때로는 어깨나 등을 마사지해주기도 했어요. 이런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주아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 정말 달콤했어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 때로는 주아 씨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어요. 주아 씨는 제게 요리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혼자 살면서도 제대로 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밤이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행복했어요.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남성으로서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주아 씨도 저를 원해주는 것 같았고, 우리의 밤은 정말 달콤했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아 씨와 함께 하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연인이 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해 여름이 유난히 더웠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아스팔트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콘크리트 바닥은 마치 화로 같았어요. 한낮의 태양은 정말 살인적이었죠. 63세인 제게는 더위가 특히 힘들게 느껴졌어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계속 야외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중간중간 그늘에서 쉬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보내야 했거든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목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말랐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더위도 견딜만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특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 시간대에는 태양이 정말 무자비하게 내리쬐었거든요. 헬멧을 쓰고 있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어지러움을 느낄 때도 많았어요. 그런 날이면 퇴근 후에 주아 씨를 만날 때마다 정말 지쳐 있었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고 기력도 없고 샤워를 해도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주아 씨 집에 도착하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동안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주아 씨가 말했어요. 찬석 씨, 이렇게 더운 날씨에 무리하시면 안 돼요. 몸이 상할 수 있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면서 그런 말을 하는 주아 씨가 고마웠어요. 특히 주아 씨가 저와 밤을 함께 하려고 할 때 저는 솔직히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하고 나면 체력이 다 떨어져서 남성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자연스러웠는데 나이도 나이고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고 나면 당연한 일이죠.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주아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연인으로서 주아 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아 씨는 이해한다고 말해줬지만 표정에서는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 주아 씨를 보면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했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주아 씨의 요구는 점점 더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더 자주 원하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5번 이상은 저를 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너무 피곤하다고 하자 주아 씨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데 왜 찬석 씨만 그런 거예요? 하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기분이 나빠졌어요. 제가 남성으로서 부족하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때 주아 씨가 제안을 했어요. 찬석 씨, 건강 주스를 만들어 드릴게요. 원기 보충에 정말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서 매일 드시면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제가 방문 판매로 건강식품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거든요.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주아 씨가 전문적으로 건강식품을 다룬다고 하니까 더욱 믿음이 갔어요. 주아 씨가 만들어준 건강 주스는 정말 맛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났고 색깔도 예쁜 주황색이었어요. 마치 오렌지 주스 같은 색깔이었는데 향도 좋았어요. 주아 씨가 말하길 인삼, 홍삼, 마, 그리고 각종 과일들을 넣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주스에는 정말 좋은 재료들이 들어가요. 인삼은 기력 회복에 좋고, 홍삼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마는 남성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해요. 여기에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들을 넣어서 맛도 좋게 만든 거예요. 주아 씨가 정성스럽게 갈아서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신기한 건 그 주스를 마시고 나면 정말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마시고 30분 정도 지나면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얼굴도 달아오르고 심장 박동도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확실히 좋아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신기했어요. 주아 씨의 건강 주스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 못했던 제가 20대 청년처럼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너무 극적이어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재료만으로 이런 효과가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효과가 좋으니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건강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부터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이더라고요. 뺨이 푹 들어가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도 생겼고 전체적으로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체중계에 올라서니까 더욱 놀랐어요. 평소에 75kg 정도 나갔던 제 몸무게가 72kg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한 달 만에 3kg이나 빠진 거예요. 식욕도 예전만 못했고 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았어요.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았고요. 가장 이상한 건 수면 패턴이었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였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겨우 잠이 들어도 자주 깨어나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어요. 건설 현장 동료들도 제 변화를 알아챘어요. 대산 씨가 어느 날 말하더라고요. 찬석 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마르셨는데 혹시 어디 아픈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영철 씨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찬석 씨, 최근에 일하는 모습 보면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멍하니 있을 때가 많고 반응도 느려진 것 같고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동료들의 걱정을 받고 나니까 더욱 불안해졌어요. 가장 이상한 건 주스를 마신 후에 일어나는 반응이었어요. 마시기 전까지는
정말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주스를 마시고 30분 정도 지나면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발기가 되는 거예요.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이에요.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몇 시간씩 지속됐어요. 주아 씨와 관계를 가진 후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때로는 4, 5시간씩 그런 상태가 계속됐거든요. 이런 현상이 매일 반복되니까 제 몸이 견디기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특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혈압도 이상하게 변했어요. 평소에는 정상이었는데 주스를 마신 후에는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러움을 자주 느꼈어요. 목 뒤쪽이 뻣뻣해지는 느낌도 들었고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기도 했어요. 체중은 계속 빠져나갔어요. 2달째에는 10kg, 3달째에는 68kg까지 떨어졌어요. 총 7kg이나 빠진 거예요. 옷이 헐렁해지고 벨트 구멍도 2칸이나 줄여야 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랄 정도로 말라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건설 현장에서도 실수가 늘어났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움을 자주 느꼈어요. 무거운 자재를 들다가 휘청거린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사다리에서 내려올 때 발을 헛디딘 적도 있었어요. 동료들이 계속 걱정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주아 씨에게 제 상태를 말해봤어요. 요즘 몸이 너무 힘들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잠도 잘 못 자고 건강 주스를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요? 그러자 주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찬석 씨가 너무 무리하셔서 그런 거예요. 건강 주스는 몸에 좋은 거니까 계속 드세요. 대신 현장 일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일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생계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했거든요. 퇴직금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주아 씨는 제가 건강 주스를 안 마시려고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는데 안 드신다고 하면 서운해요. 찬석 씨를 위해서 좋은 재료만 골라서 만드는 건데. 주아 씨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주아 씨를 의심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에게 해로운 걸 줄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은 특히 무더웠어요. 기상청에서 폭염주의보를 발령한 날이었는데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어요. 현장에서는 아스팔트가 녹을 정도로 뜨거웠고 공기 자체가 뜨거운 김처럼 느껴졌어요. 동료들도 모두 지쳐 보였고 평소보다 자주 그늘에서 쉬어가면서 일을 했어요. 오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전날 밤에도 건강 주스를 마시고 주아 씨와 늦게까지 함께 있었거든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몸이 나른했어요. 그런데도 일을 해야 했으니까 억지로 버티고 있었죠. 점심시간에도 식욕이 없어서 거의 먹지 못했어요. 물만 계속 마셨는데 마셔도 목이 계속 말랐어요. 동료들이 밥을 먹으라고 권했지만 속이 메스꺼워서 음식을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냥 그늘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어요. 오후 2시경부터 어지러움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어서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참고 일을 계속했어요.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몸은 점점 더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무거운 철근을 들어서 옮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몸이 휘청거리더라고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찬석 씨 하는 대산 씨의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나른했어요. 목도 마르고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 있었어요. 옆에서 대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찬석 씨 깨어났네요.
정말 걱정했어요. 의사 선생님 빨리 불러드리려. 대산 씨가 급하게 간호사실로 뛰어갔어요. 저는 멍한 상태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흐릿했거든요. 대산 씨 말로는 제가 3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해요. 현장에서 쓰러진 후 바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실려왔는데 의사들이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어제 일반 병실로 옮겨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아 씨도 소식을 듣고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해 줬어요. 그런 그녀가 저는 그저 고마웠고 그녀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얼마 후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의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차트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강찬석 환자분, 깨어나셔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 제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급격한 체중 감소, 심한 탈수 증상, 전해질 불균형, 심장에도 무리가 간 상태이고요. 나이를 고려하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일단 2주 정도는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영양 상태를 개선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쓰러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점점 더 심각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특별히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건강보조식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최근에 변화된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이 있나요? 저는 별다른 게 없다고 대답했어요. 건강 주스 정도만 마시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건강 주스인가요? 누가 만들어주시는 건가요?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아시나요? 어디서 구입한 건가요? 저는 주아 씨가 직접 만들어주는 거라고 인삼이나 홍삼 같은 좋은 재료들을 넣어서 만든다고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차트를 다시 보시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찬석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특이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실데나필이라는 성분인데 이것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비아그라요? 저는 그런 약을 먹은 적이 없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번 기간 동안 주아 씨는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간병해 주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밤늦게까지 저를 돌봐주었죠. 죽을 끓여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이런저런 시중을 들어주었어요. 간호사들도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라고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아픈 남자친구를 돌보는 모습 그 자체였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등을 쓸어주고 잠들 때까지 손을 잡고 있어주고 의사 선생님께 제 상태를 꼼꼼히 물어보기도 했어요. 정말 완벽한 연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 때문에 저는 주아 씨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게 됐어요. 혹시 정말 주아 씨가 일부러 제 건강 주스에 비아그라를 넣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가장 이상한 건 주아 씨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어요. 예전에는 저와 함께 있을 때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았는데 병원에서는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더라고요. 메시지가 올 때마다 급히 답장을 보내고 전화가 오면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하면서 복도로 나가서 통화를 했어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오후 6시쯤부터 밤 10시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인 것 같았어요. 메시지가 계속 오는 것 같았고 주아 씨는 그때마다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방문 판매 일 때문에 연락이 많이 와요라고 설명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어느 날 주아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침대 옆 탁자에 휴대폰을 깜빡 두고 갔어요. 그때 메시지 알림이 왔는데 화면에 미리 보기가 떴어요.
철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는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오늘 밤 시간 어때? 보고 싶어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가 누구지? 주아 씨가 다른 남자와도 만나고 있는 건가?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섣불리 추궁할 수도 없었어요. 혹시 제가 일신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주아 씨가 점심을 사러 나간 사이에 또 메시지가 왔는데 이번에는 영호라는 이름이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어?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만수라는 이름에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모두 남자 이름들이었어요. 주아 씨가 돌아와서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급하게 답장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아픈 상황에서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게 저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주아 씨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주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니. 2주 후 퇴원하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특히 그 건강 주스는 절대 마시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어떤 건강보조식품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단호했어요. 주아 씨는 제가 퇴원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했어요. 드디어 집으로 가시는군요. 집에서 맛있는 걸 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얼른 건강을 회복하셔야 해요. 밝게 웃으면서 말하는 주아 씨를 보니까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주아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주아 씨가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주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집에서 먹는 따뜻한 음식이라 그런지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주아 씨가 또 건강 주스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의사 선생님의 당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라고 했어요. 건강 주스도 잠시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중히 거절했어요. 주아 씨는 아쉬워하면서도 의사 선생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라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주아 씨의 행동을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주아 씨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휴대폰을 들고 가는 것, 새벽에 몰래 문자를 보내는 것, 그리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외출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퇴원한 지 일주일 후에 왔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주아 씨가 마트에 장을 보러 잠깐 다녀올게요. 1시간 정도면 돌아올 거예요라고 하면서 외출했어요. 그런데 현관을 나서면서 휴대폰을 깜빡 두고 간 거예요. 주아 씨가 나간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철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어요. 계속 울리는 전화를 보면서 고민했어요. 받아야 할까 말까?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주아 씨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통화 목록만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카카오톡 알림이 계속 떠서 그것도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보게 됐어요. 철수 씨라는 남자와 주아 씨가 나누는 대화 내용이 연인 사이에 나누는 그런 대화였거든요. 자기야,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 너무 보고 싶어. 응, 병원에서 돌아오면 바로 갈게. 찬석이는 퇴원해서 집에 있어. 그럼 9시쯤에 우리 집으로 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이런 식의 대화들이 계속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주아 씨의 대화 목록을 보니까 영호, 만수, 개길 이런 이름들로 저장된 남자들과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들이었고 주아 씨는 각각의 남자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영호 씨와의 대화에서는 자신을 이혼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만수 씨에게는 남편이 사업 실패로 죽었다고 했고 개길 씨에게는 또 다른 사연을 말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영호 씨와 나눈 대화였어요. 주아 씨가 건강 주스에 그 약 넣어서 줬더니 완전 달라졌어.
효과가 정말 좋네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영호 씨가 나도 그거 좀 해줘. 요즘 힘이 없어서라고 답장한 게 있었어요. 읽어보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주아 씨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외로운 남자들도 동시에 만나고 있었고 모든 남자들에게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끔찍한 진실들이 계속 드러났어요. 주아 씨는 총 5명의 남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어요. 모두 60대 이상의 혼자 사는 남자들이었고 저처럼 아내를 잃고 외로워하는 분들이었어요. 각각의 남자들에게 다른 스케줄로 만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가장 소름 끼치는 건 그룹 채팅방이 있다는 거였어요. 언니들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에 주아 씨와 비슷한 일을 하는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노인 남성들을 상대로 하는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건강 주스에 넣을 약물의 양, 남자들을 관리하는 스케줄, 돈을 받아내는 방법까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게 조직적인 범죄였던 거예요. 외로운 노인 남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감정을 이용해 돈을 빼내는. 저는 그냥 그 중 한 명의 희생자였던 거죠. 주아 씨의 진짜 이름도 다른 거였어요. 채팅방에서는 미선이라고 불리고 있었거든요. 채팅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저를 포함한 남자들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찬석이는 순진해서 다루기 쉬워. 철수는 돈이 많으니까 더 짜내야 해. 영호는 의심이 많아서 조심해야 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대화도 있었어요. 주아 씨가 찬석 씨 건강 주스 만드는데 큰 실수했어. 약을 너무 많이 넣어서 쓰러뜨렸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 의사가 눈치챌 뻔했어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더 끔찍한 건 돈 이야기였어요. 주아 씨는 저한테서 받은 돈들을 정리해 놓고 있었어요. 찬석, 데이트 비용 50만 원, 생활비 보조 150만 원, 병원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어요. 총 300만 원 정도가 적혀 있었고 다른 남자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받고 있었어요. 그때 주아 씨가 마트에서 돌아왔어요. 현관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모른 척했어요. 주아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환하게 웃으며 장 보느라 좀 늦었어요. 맛있는 과일 사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웃음을 진짜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이고 차가운 본성을 알아버렸거든요. 주아 씨가 과일을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다가왔지만 저는 피하고 싶었어요. 그 손길이 더 이상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주아 씨가 잠든 후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주아 씨가 만들어주는 건강 주스를 몰래 보관해놨고 주아 씨의 휴대폰 내용도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받은 혈액검사 결과지도 챙겨놨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피해자들을 찾는 일이었어요. 주아 씨의 휴대폰에서 본 다른 남자들의 연락처를 메모해놨어요. 이분들도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 테니까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처음에는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60대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으로 이용당했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수사가 시작되고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외로움을 달래려다가 이용당한 60대 이상의 남성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주아 씨는 체포됐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제 집에 온 주아 씨를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주아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봤어요. 주아 씨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정말 사랑해서 건강 주스를 만들어준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압수한 그녀의 휴대폰과 집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비아그라 알약들, 다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수첩, 그리고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까지. 더 놀라운 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이었어요. 주아 씨는 이런 범죄를 3년 넘게 저질러 왔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총 15명의 남성이 피해를 당했고, 그 중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분들도 많았어요. 어떤 분은 전 재산을 다 빼앗겼고, 어떤 분은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민수 씨의 이야기였어요. 70세였던 민수 씨는 주아 씨와 비슷한 수법을 쓰는 다른 여성에게 속아서 퇴직금 전액과 집까지 빼앗겠다고 해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다른 피해자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혼자 사는 60대 이상 남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 이런 분들을 골라서 접근했던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수법으로 감정을 이용해서 돈을 빼내고 몸을 망가뜨렸던 거죠. 철수 씨는 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6개월 동안 그런 약물을 복용해서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영우 씨는 당뇨 합병증이 악화됐고, 개길 씨는 우울증이 심해져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피해자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힘을 모았어요. 혼자서는 용기를 내기 어려웠지만 함께하니까 훨씬 든든했어요. 특히 철수 씨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젊은 시절 회사에서 법무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법적인 절차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주아 씨가 속해 있던 조직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이는 여성들이 20명 넘게 있었고, 이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들의 수법은 정말 치밀했어요. 먼저 타겟을 정하면 그 사람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했어요. 경제 상황, 가족 관계, 성격, 취미까지 모든 걸 파악한 후에 접근했던 거죠.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감정을 조작했던 거예요. 가장 악질적인 건 약물 사용이었어요. 비아그라뿐만 아니라 수면제나 진정제도 사용했다고 해요. 피해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더 쉽게 조종하려고 했던 거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짓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저희는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주아 씨를 다시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저를 속이고 이용했던 범죄자로만 보이더라고요. 주아 씨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변명을 했어요. 자신도 생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 눈물도 그 사과도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검사님이 저희 피해자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읽어주실 때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구나 하는 충격과 분노가 법정 전체에 퍼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용기를 내어 신고하길 잘했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변론에서 주아 씨의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재판장님은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주아 씨는 차기와 약물 투여, 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모두 시형을 받았고요. 주아 씨와 그 일당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사기와 약물 투여 혐의로 시형을 선고받았죠. 저를 포함한 7명의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증언했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거예요. 외로움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너무 급하게 마음을 열지 마시고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몸에 이상한 반응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세요. 자연스럽지 않은 신체 변화는 분명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처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다른 피해자들을 구하는 길이에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지만 그 사랑을 가장한 범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만나시길 바라며 긴 시간 정말 어리석었던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댓글로 많은 조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기원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께 알려주셔서 저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